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식빵에 잼을 발라 먹거나 시장에서 사온 달콤한 떡 한 조각, 혹은 TV 보면서 무심코 집어드는 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은 잠시 행복을 주지만 그 뒤에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다시 빠르게 떨어지면서 몸이 쉽게 지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며 때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60세를 넘긴 지금 이런 혈당의 급등과 급락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노년기의 건강을 크게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라는 병을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나이 들면서 췌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을 빵과 우유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며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식후에는 급격히 치솟았다가 두세 시간 뒤엔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인은 나는 단 것을 많이 안 먹는다고 말했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이미 몸속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잘못 알려진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일 속 당분인 과당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늦게 과일을 간식처럼 먹는 습관은 혈당 변동을 크게 일으켜서 숙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이로움을 준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과다 섭취 시 노년층의 혈당을 크게 흔든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이건 무조건 좋다, 이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컨디션, 그리고 10년 뒤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당뇨와 합병증을 막아주는 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을 불러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신이 아마도 잘 모르셨을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그 음식들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에 있었던 전통적인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잊고 지내셨죠. 이제 그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왜 60세 이후 혈당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매일 느끼는 당신은 의외로 그 이유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과 관련된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속에서 일어나죠. 예전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단 것을 먹어도 금세 졸리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주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열쇠가 녹슬어 자물쇠가 잘 안 열리듯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훨씬 더 쉽게 오르고 오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혈당을 태워주는 가장 큰 창고인데 창고가 줄어드니 당연히 혈당을 받아줄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나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왜 혈당이 높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정답은 창고가 작아져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몬의 균형도 바뀝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늘고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심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건강하다. 그러나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만 높아도 이미 혈관 안에서는 작은 손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력 저하, 손발 저림,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명이 붙기 전에도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72세 여성 환자가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늘 피곤하고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고 했습니다. 혈당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은 아직 정상 범위였지만 식후 혈당은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환자는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당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환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혈당 변화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나이와 함께 혈당 조절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차이는 단지 누가 더 잘 관리했느냐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60세 이후 혈당은 반드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음식이 당신의 혈당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마 당신의 밥상에서 늘 보아왔지만 진짜 가치를 잘 몰랐던 전통 발효 곡물입니다. 전통 발효 곡물이라고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된장, 청국장, 막걸리 누룩 혹은 현미를 발효시킨 전통 식품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이 음식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에 있었지만 그 가치를 깊이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발효 곡물이 60세 이후 흔들리는 혈당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곡물 속에 숨어 있던 효소와 유익한 미생물이 살아나면서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를 그냥 먹으면 식이섬유가 거칠어 소화가 어렵지만 발효된 현미는 섬유질이 부드럽게 바뀌고 몸이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동시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 음식은 단백질과 함께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청국장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발효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 채소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함께해온 된장, 막걸리 누룩, 메주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몸에 가장 맞는 맞춤형 발효식품입니다. 저는 진료 중에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6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늘려도 효과가 미미했는데 식단에 된장국과 현미 누룩을 매일 추가한 뒤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가고 식후 피곤함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환자는 이게 약보다 더 편하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계의 이견은 존재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발효 식품의 염분 함량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된장이나 간장은 짜게 먹으면 고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효식품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혈당과 장 건강, 면역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짜지 않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효 곡물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장내 미생물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고 해로운 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발효 곡물 속 유산균과 효소가 장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혈당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냉장고 구석에 묵혀둔 된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미를 그냥 밥솥에만 넣어 드십니까? 오늘부터는 된장국 한 그릇, 청국장찌개, 발효 현미차처럼 간단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발효식품의 힘을 더 깊이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된장국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온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분으로 크게 아픈 적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식후에 자주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당이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물었죠.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반찬이 귀찮아서 그냥 빵이랑 우유로 때우고 있어요. 애들도 그렇게 먹으니까 나도 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평생 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집에서 담근 된장으로 끼니를 챙겨 드시던 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습관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어머님, 가능하면 예전처럼 된장국을 끓여 드셔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점심마다 된장국을 먹으니까 밥이 훨씬 잘 넘어가고 밥 먹고 졸음이 안 와요. 실제로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된장국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된장국의 힘은 단순히 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 속 발효된 콩 단백질, 유산균, 그리고 함께 끓이는 채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된장 자체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지만 여기에 시금치, 애호박, 버섯 같은 채소들이 더해지면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짠 된장국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는 짠맛을 줄이고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국물은 많이 드시지 말고 건더기를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한 그릇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된장국은 단순히 혈당을 잡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추억과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먹으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 역시 혈당 관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도 함께 안정되니까요. 학계에서도 음식과 정서의 관계를 조금씩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연구자들은 컴포트 푸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따뜻한 기억과 안정감을 주는 한 그릇의 힘이 실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밥상에 다시 된장국을 올리라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고 있던 힘을 되찾자는 제안입니다. 발효식품의 과학적 효과와 어머니의 손맛이 만나면 그 한 숟가락이 혈당을 지켜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 발효 곡물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두 번째 음식, 바로 견과류입니다. 작고 단단한 알맹이 하나가 어떻게 혈당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로 견과류 이야기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건강식품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견과류를 간식 정도로만 여기지만 사실은 혈당 안정과 혈관 보호에 있어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어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즉,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혈관도 튼튼해지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견과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낮고 혈관 합병증 위험도 줄었습니다.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 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6세 남성이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난 후 식단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밥을 줄이면 배가 고프고 간식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혈당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는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를 드셔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이거 신기하네요. 아침에 아몬드 몇 알을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덜 고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견과류는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데 이때 견과류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은 혈당을 태워주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결국 견과류는 작은 한 줌으로 혈당, 혈관, 근육까지 함께 지켜주는 종합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줌, 즉 하루 약 20, 3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적당히 매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견과류의 효능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당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꾸준히 견과류를 섭취한 환자들이 배고픔을 덜 느끼고 간식 섭취를 줄이며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견과류는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몬드 몇 알, 오후 피곤할 때 호두 한 줌. 이렇게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과자, 빵, 달콤한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은 알맹이들이 보여주는 큰 힘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견과류가 정말 건강에 좋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오해와 진실을 다음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니, 기름이 많은데 어떻게 건강에 좋아요? 라는 의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고소한 맛 때문에 견과류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해 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지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 것은 삼겹살 기름, 튀김 기름 같은 포화지방입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을 막고 혈당을 흔드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견과류에 들어있는 기름은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나쁜 기름은 벽을 막지만 좋은 기름은 벽을 닦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호두 속의 오메가 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올레산은 심장을 보호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견과류를 적정량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견과류가 혈당을 직접 낮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견과류 섭취가 체중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즉, 직접적인 혈당 강화 효과보다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나쁘다는 건 맞지만 견과류의 기름은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생 기름진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신 과자와 떡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계속 불안정했고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간식으로 견과류를 권하자
처음에는 지방 때문에 살찔까봐 걱정했지만 2달 뒤에는 오히려 체중이 2kg 줄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견과류의 지방은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먹는 것이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가공 견과류보다는 그냥 볶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밥, 채소, 과일 등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음식을 따로 떼어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식습관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기름진데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작지만 강한 건강자원이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2번째 음식인 견과류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3번째 음식,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해주는 채소 속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채소는 평생 들어온 건강식품의 대명사지만 정작 왜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채소가 좋다니까 그냥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과학적 힘을 알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 혈당 관리에는 채소가 단순한 곁들이가 아니라 주인공이 됩니다. 우선 채소 속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대신 천천히 올라가도록 완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밥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또한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며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률이 14% 낮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밥 반 공기를 줄이는 것보다 채소 반 접시를 늘리는 게 더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면 허기와 허전함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채소를 늘리면 오히려 포만감이 생기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밥은 그대로 두고 채소 섭취만 늘렸더니 혈당 수치가 내려간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물론 채소라고 다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 옥수수, 고구마처럼 전분이 많은 채소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채소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잎채소, 줄기채소, 버섯류 같은 비전분 채소가 혈당 안정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 식문화 속에도 이미 이런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물 반찬은 대부분 잎채소나 줄기채소를 데쳐서 무친 것들입니다. 시금치나 고사리, 고구마순 같은 나물이야말로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아직도 채소의 효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채소 자체의 효과보다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체로 생활 습관이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채소 속 특정 성분이 실제로 혈당 조절에 직접 관여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채소를 늘린 환자들이 실제로 더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생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는 늘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찾으셨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분이 하루 2끼에만 채소 반찬을 추가했을 뿐인데 한 달 뒤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당신의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채소 반 접시만 더 올려보세요. 단순히 밥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바꾸는 선택이 될 겁니다. 이제 채소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확인했으니 실제로 한 환자가 채소 섭취를 통해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졌고 특히 채소 섭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점심은 주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저녁에도 고기 위주로 드셨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분의 혈당 수치는 공복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식후에는 크게 치솟았습니다. 본인도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처방 대신 단순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두 끼만 채소 반 접시를 꼭 추가해 보세요. 메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금치나 양배추를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신 듯 했습니다. 두 달 뒤 환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신기하네요. 채소만 늘렸을 뿐인데 밥 먹고 나서 덜 졸리고 머리가 맑아요. 실제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30 이상 내려가 있었고 공복 혈당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제라면 먹을 때도 옆에 배추나 시금치를 꼭 넣어요. 그렇게만 해도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채소는 단순한 곁들이가 아니라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성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채소를 챙기려는 노력 자체가 식사의 리듬을 바꾸고 과식을 줄이며 더 천천히 음식을 씹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작은 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채소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채소를 먹는 과정에서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것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채소 속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혈당과 인슐린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명확합니다. 채소가 늘어나면 혈당은 더 안정되고 몸은 더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문화적인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밥상에는 원래 채소 반찬이 기본이었습니다. 나물, 김치, 겉절이, 무침. 그런데 점점 서구화된 식습관 속에서 이 소중한 밥상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전통의 힘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식탁 위에 채소 반 접시를 다시 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혈당을 지키는 가장 한국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혈당을 흔들고 병으로 몰고 가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달콤한 함정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는 음식 속에 혈당을 크게 흔드는 달콤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가공된 단 음식입니다. 사탕, 과자, 빵, 케이크 같은 음식은 순식간에 혈당을 올립니다. 단맛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지만 혈당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칩니다. 그 결과 몸은 쉽게 지치고 두통이나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췌장이 약해진 지금은 작은 양도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라면, 하얀 빵, 국수처럼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은퇴 후 집에서 간단히 끓여 먹기 쉬운 라면은 많은 어르신들의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라면 한 그릇은 설탕을 듬뿍 넣은 음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혈당 검사에서 라면을 먹은 환자의 혈당이 200을 넘게 치솟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셋째는 달콤한 음료입니다. 콜라, 주스, 심지어는 100% 과일 주스라고 적힌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훨씬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므로 혈당은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나는 사탕이나 과자는 안 먹는다고 하면서 매일 주스를 마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혈당 관리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뭘 먹어야 하나요? 달콤한 게 너무 끊기 힘든데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현명하게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탕 대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소량 드시거나 흰빵 대신 통곡물빵을 고르세요.
주스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마시면 충분히 갈증도 해소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음식들의 영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저는 적당히가 잘 지켜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습관처럼 반복되면서 혈당 변화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9세 환자는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본인은 이건 건강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혈당 그래프를 보여드리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주스를 마신 날과 안 마신 날의 혈당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환자는 주스를 줄이고 대신 통과일을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검사에서 혈당이 뚜렷하게 안정되었습니다. 달콤한 함정은 단순히 당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이 심심하다고 과자를 찾는 습관, 갈증 날 때마다 음료수를 찾는 습관, 간단하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병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피하세요. 혈당을 해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줄이는 것. 그것이 곧 당뇨와 합병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야 할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음식 유혹 속에서도 건강한 선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작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눈앞에 있으면 또 손이 가요. 맞습니다. 혈당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두 가지 작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1분 규칙과 식사 순서입니다. 먼저 1분 규칙입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특히 과자나 달콤한 음료가 눈에 들어올 때, 잠시만, 1분만 기다려보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1분 동안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집안일을 간단히 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 1분이 지나면 먹고 싶던 충동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짧은 지연이 충동적 식습관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밥, 고기, 나물이 있다면 먼저 나물부터 먹고 그 다음 고기,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그렇게만 해도 식후 졸음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도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늘 점심 후 졸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식사 순서를 바꾸고 나서 같은 밥인데도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혈당 검사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의 힘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식단의 종류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식사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의 몸에서 확인되는 건 명확합니다. 작은 실천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에서 단 1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집어 드세요. 그 작은 행동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추억과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추억 속 음식들이 어떻게 혈당 관리와 연결될 수 있는지 다음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문화,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식탁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가족의 정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음식들이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떡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지만 흰쌀로 만든 떡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떡을 작은 크기로 나누어 먹거나 콩고물이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혈당의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통 음식을 지혜롭게 변형하면 추억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잔치나 생일에 꼭 국수를 삶아 나눴습니다. 흰 밀가루 국수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지만 요즘은 메밀국수나 현미국수처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국수를 아예 끊지 마시고 대신 종류와 양을 바꿔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잔치의 기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에는 단순히 영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겠어요. 사실 김치는 발효 채소이기에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김치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정체성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는 것이 해답입니다. 학계에서도 음식의 문화적, 정서적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양 성분만 따지면 환자들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억과 연결된 음식이라면 조금만 조정해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성공적인 혈당 관리의 열쇠입니다. 저는 종종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저녁 무렵마당에 앉아 어머니가 삶아주신 옥수수를 가족 모두가 나눠 먹던 기억 말입니다. 옥수수는 전분이 많은 음식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먹던 그 순간은 제게 여전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된 제 눈으로 보면 그 옥수수도 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함께 먹는다면 충분히 건강한 식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도 그런 추억의 음식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즐거움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작은 선택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혈당이 왜 나이 들수록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발효곡물, 견과류, 채소. 이 세 가지는 평생 당신의 밥상에 있었지만 때로는 잊혀졌던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꺼내어 매일의 식탁 위에 올린다면 그것은 약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밥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 작은 그릇에 담긴 아몬드 몇 알, 그리고 푸른빛이 선명한 시금치 나물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는 약속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 1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 병을 막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고 채소 반 접시를 늘린 환자들이 몇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달콤한 빵 냄새, 간편한 라면 한 그릇, 시원한 음료.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 유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오늘의 편안함을 주지만 내일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작은 인내와 선택은 오늘은 사소해 보여도 내일은 새로운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늦었다라는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발효 곡물 한 숟가락, 견과류 한 줌, 채소 반 접시.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혈당을 지켜주고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올해의 작은 선택이 내년의 당신을 바꿉니다. 몸은 늘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